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YTN 라디오 나가서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 건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니까요. 한번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YTN 라디오 신율의 정면 승부 저녁에 하는 정치 시사 프로그램이죠. 제가 거기 나가서요. 대포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대포족이 뭐냐 하면요. 대선을 포기한 사람들. 대포폰 쓴 데서 대포족이 아니고요. 대포족이 있다 이런 건데 지금 보면요. 최근에 이 국민의힘 내부 동향을 보면요. 어떤 생각을 지울 수가 없냐 하면은 이 겉으로는 만약에 이 조기 대선이 있더라도 이재명만큼은 안 되니까 반드시 이재명을 무찔러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독님 그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데 겉으로는 뭐 이재명을 무찌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대선이 아니라 당권에 관심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요 이렇습니다. 최근에 그 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며칠 전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가서 대통령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될 거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의중, 윤심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윤심 후보가 이 조기 대선이 발생할 경우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지 않겠는가. 사실상 윤 대통령이 낙점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요. 민주당 측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도가 뭘까요? 민주당 측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도가 바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입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예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늦은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하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멘붕이 됐지만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거저거 따져봤더니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 이재명이 오히려 이게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이 오히려 이재명에게 동아줄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 이재명 이게 다시 전면화됐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자유의 몸이 됨으로써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 그다음에 국민의 시선 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다시 부활이 됐다, 복원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 석방 전에 사실 이재명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참 괴로웠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 비명과 검찰이 짜고, 재작년에 있었던, 자신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 그래갖고 내통을 해갖고 비명계와 검찰이 내통을 해갖고 그걸 통과를 시켰다. 자기 등에 칼을 꽂았다. 그 명백한 실언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막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다 들고 일어나갖고요. 이재명 사과하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얘기도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 얘기도 싹 들어가 버리고요. 그다음에 또 개헌. 이재명이 개헌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이다 보니까 지금요. 민주당 원로들도 그렇고 민주당의 비명계 주자들도 다 개헌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거 초당적으로 여야를 초월해서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해서는 이 개헌이 절대 필요하다. 근데 이재명 당신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역포위 됐어요. 개헌론으로 이재명 역포위 되는데 그것도 딱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실현한 것도 덮어지고요. 개헌론으로 역포위된 것도 덮어지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니까 그 좌파 진영은 더 위기감을 느끼고 또 지지층이 똘똘 결집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로 나쁘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윤심 후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결국 이건 뭐겠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윤심 후보를 내세우면은 이재명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한요.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 제일 원하는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다.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 윤심 후보가 되면요.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땡큐.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대선을 포기한 대포족 아니냐. 대선을 포기한 대포족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거고요. 또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왕당파가 아닌가. 왕당파가 아닌가. 제가 그런 얘기를 또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보면요. 그 밑에 이제 쭉 내리면 기사에도 나오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이 어떤 흐름, 이 분류를 해보자면 일각에서는 오죽하면 왕당파 대 공화파의 대결이다. 왕당파 대 공화파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뭐 윤한 갈등, 뭐 그래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사고, 생각 이런 걸로 굳이 나누자면은 왕당파 대 공화파의 대결이 아니냐 이런 건데 왜냐하면 뭐 어디서 그걸 알 수가 있냐면요. 한동훈을 향해서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배신은 믿음을 저버리는 게 배신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게 배신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배신했다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근데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사부 일체와 삼강오륜식의 그 과거의 조선 왕조 시대에나 적용됐던 그런 윤리를 지금 이 한동훈에게 들이밀면서 배신자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내에 아직도 그런 전근대적인 요소, 우리 안에 그 전근대 굉장히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 여러분 군사부 일체가 뭡니까? 군주, 임금과 사는 뭐예요? 스승, 부는 누구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님과 아버지 요 세 사람의 은혜가 같다 하는 게 군사부 일체예요. 이게 이제 율곡 이 선생께서 뭐 이제 이런 그때 얘기를 해서 그 이후 쭉 이제 조선 왕조 시대에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덕목으로 이렇게 공유가 된 건데 근데 그 유교적 그 어떤 질서관, 유교적 가치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왕정 시대 아니에요. 이때는 뭐예요? 근대 시민 사회가 아니고요. 이 신민이었어요. 신민. 그러니까 군신할 때, 군주와 신하할 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신민이라고 신하할 때 신자를 써갖고요. 무조건 그냥 왕이 곧 국가예요. 왕이 곧 국가고 왕정. 그러니까 왕이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군주 시대의 이거니까 그때의 어떤 도덕 윤리로는 군사부 일체가 맞았겠죠. 근데 이 군사부 일체가 요즘에 통합니까? 지금 군사부 일체에서 군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사는 뭐 학교 스승이다 하고요. 부는 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요즘도 군사부 일체해야 됩니까? 그리고 배신을 했다면 뭐에 대한 배신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무명검사 시절에 일약 전국적으로 그 이름 석자가 알려진 그 강렬했던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렬했어요. 국회 나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야 정말 저 강직한 검사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위에 눈치 안 보고 뭐 하는구나.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자고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저 신조, 그 신념을 지켰어요. 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거의 뭐 검사장 할까 말까. 왜? 구수하고 저 사법시험 구수하고 자기 그 같은 나이 때보다도 훨씬 늦게 검찰에 입문했기 때문에 검사장 정도 하고 끝내면은 뭐 아주 뭐 괜찮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문재인 때 아주 그냥 그 발탁이 돼갖고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그 검사가 검찰총장이 뜬 게 왜 떴어요? 문재인의 최측근인 조국 수사를 문 정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단 있게 조국 수사를 하면서 일학 국민적 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어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게 윤석열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저거를 보고 나서는요. 야, 정말 저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단순한 자유주의자를 떠나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를 떠나서 진정한 공화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뭡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는 뭐죠? 그러니까 지금 윤한 관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비대위원장으로도 발탁해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한 거는 배신이 아니고 이건 배신이다. 일단 그것도 안 맞고요. 그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것도 안 맞고요. 그런 식의 사고가 바로 이 군사부 일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뭔가를 잘못하고 뭐 그래도 아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연을 어떻게 끊습니까? 천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거를 같이 안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과 같은 법치주의 민주공화국에서 만약에 이 대통령이 뭐 대통령 아니라 어떤 뭐 국회의원이 됐던 누가 됐던 뭐 잘못한다. 예를 들어서 이 국회의원 보좌관이 자기 영감님이 좀 이상한 짓을 해갖고 그걸 어디에 좀 은근히 좀 알렸다. 양심선언을 했다. 그럼 그게 배신인가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군사부 일체 또 삼강오륜식의 전근대적인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누가 어떻다 이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게 전근대적인 사고에 찌들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의 정치인들이라고 하기 힘든 왕당파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두 가지 기류를 보면 오히려 왕당파 대 공화파의 이 두 물결이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강조했던 게 이철규 의원인데요. 이철규 의원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요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아들 부부 마약 사건 그 수사 경찰 수사의 그 배우가 있다. 그 배우가 있다. 그러면서 뭐 한 딸이라고 하는 이 장해찬이 만들어낸 아주 악의적인 용어를 써가면서요. 써가면서 이 한 딸이 그렇다. 한 딸이. 근데 그 한동훈 대표가 경찰 출신인가요? 아니 서정욱이 한동훈 대표가 이 자기 현대고등학교 후배, 서울법대 후배, 또 검찰 후배인 박세현을 통해서 명태균 수사를 지휘해가지고 오세훈, 홍준표 같은 라이벌들을 다 침몰시키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서정호는요 그나마 근거라도 들었어요. 근데 근거 자체가 너무 찌질한 근거를 들었죠.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팀이요 중앙지검 건물 내에 마땅한 사무 공간이 없어서 그 옆 건물인 서울고검에 사무실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서울고검에 그 들어갔다 해서 서울고검장 박세현의 수사 지휘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도 서정욱은 그런 황당무계한 근거라도 됐는데 이철규 의원은 삼선 의원씩이나 되고 이 정권의 핵심 실세로 또 지난번 총선 공천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람이 이 서정욱 같은 뭐 그 근거 제시도 없이 무조건 뭐 한 딸이 배우다 한동훈 측이 배우다 이건 그야말로 일개 유튜버보다도 못한 저질 음모론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이제 질타를 한 겁니다. 뭐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선을 긋고요. 뭐 저것 때문에 또 뭐 싸움이 벌어진다면 저런 식의 저질 음모론 또 가짜 뉴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는 타협할 수가 없다. 정치는요 타협, 협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ll or nothing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저질 음모론에 대해서는요 아주 예외 없이 원칙 대응을 해야 된다. 원칙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이철규 의원이 뭐 또 반응이 있으면요 거기에 따라서 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